안녕하세요, 톰표입니다. 영상을 원래 찍었다가 약간 말이 좀 안되고 피곤해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검은 상단 주둔지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있을 패치에서 그 승마술이 3등급? 잠깐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3단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거를 3단계로 하면은 이 전투를 하면서도 말에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탄 상태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채식을 캐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캘 때는 막 7,8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400만원 초반대까지 이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역시 거상은 패치가 진짜 중요하구나. 패치 한번 하면 진짜 시세가 요동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지금 1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좀 이렇게 잠깐만요. 많이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작당속을 직접 캐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250쯤 되면 이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바지라우를. 근데 뭔가 그때까지 작당속을 150개를 마무리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사놔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맞아, 30분 전에 이제 검정색 빨래와 하얀색 빨래를 전부 다 돌리고 1시간씩 돌리고 빨래까지 지금 다 널어놨어요. 오늘 날씨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햇빛 딱 바싹 말려가지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제목 그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일찍 일어났더니 확실히 졸리네요. 조금 있다가 낮잠을 자려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빨래 이야기랑 좀 이렇게, 저런 녀석이 자꾸 나오니까 좋네. 2개 나왔어. 이런 거 처음인데. 아무튼 근데 갈 길이 멀긴 하죠. 200개 모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빨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이사 온 게 1, 2, 3, 1, 2, 3, 한 3주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말하자면 독립을 한 지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가족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동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모님이 좀 의지를 많이 했죠, 저한테. 뭐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슬픈 일이, 이게 좋은 쪽의 의지라기보다는 약간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자꾸 고인다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처럼 쉽게 말해서 저한테 자꾸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 되게 범죄 수준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너무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뭐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근데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은 진짜 안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수능 볼 때도 뭔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뭐 문제 풀이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점수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능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었다 보니까 자꾸 잘 나왔네? 이거 원래 잘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랬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답이 있는 삶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하다못해 진짜로 정답이 있는 그런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개념을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개념을 안다라는 것도 사실 개념 공부를 자체를 하면은 좀 재밌어요. 개념 공부라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반면에 우리 삶이랑 맞닿아 있는 거, 심지어는 은유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도 어느 한 지점까지 극한으로 계속 가면은 그거는 그곳에 다다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상에서 어떤 그런 은유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집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그런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문제풀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문제풀이를 조금 안타까운 게,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문제풀이 자체를 그냥 순간순간의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수능 보기 전에 볼 때도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로 그 수능 점수에 반영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 게 수능 성적까지 간다느니, 그런 말을 학교 선생님들도 하니까 그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를 해요. 차라리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놀고 수능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 가고 말지. 근데 물론 거기 내포된 내용은 아는데 조금 어린이들이, 저는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봤자 그냥 평균적인 그냥 대한민국 일반적인 수험생이죠. 수험생이었죠.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짜로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삶에 대한 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A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그 A라는 개념을 그냥 정말로 예를 들어서 문서 자체의 글을 외운다라는 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자기 거를 체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써먹고 이거를 활용한, 이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지 진짜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수능 성적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위키에서 그 사법시험을 한번 여러분 쳐보시면,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지만 사법시험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그 국가에서, 또는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사법시험이 있는 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공부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사법시험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뭔가 딱 대충 피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만한 두께의 법전을 이렇게 좀 그냥 머릿속에다 통째로 다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10,000페이지의 무슨 조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골라내는 시험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나무위키에다 쳐보세요. 저는 사법시험 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래요. 오히려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그 어떤 법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걸 통해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하고 약간 논술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 문제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과거 시험 있잖아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그것도 그냥 사극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런 뭐 중용 이런 책들을 다 쌓아놓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 시험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 논술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미라는 거는 정말로 그런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체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거를 다 해내야만이 진짜로 알미인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어떤 지식을 아는 거는 전혀 알미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최근에 알베르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라든가, 시시포스 신화 맞나? 아무튼 그거랑 그 뭐냐, 그 뭐죠? 그거 패스트,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왜 유튜브에다가 요약본 쳐가지고 하면은 사실 그 내용 같은 거 되게 손쉽게 그렇게 어렵게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머릿속에다 담으면은 심지어 남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어요. 나 패스트 내용 안다? 뭐 오랑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들쥐가 뭐 창궐하고 뭐 그런 내용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버 분들이 그거를 자신의 생각을 뒤에다가 달아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저는 만화를 하나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고전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느냐가 중요한 거. 그 인사이트는 심지어 약간 사람들이 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띌 수는 있어도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란 말이죠. 내가 개츠비를 읽으면은 누군가는 개츠비를 읽었을 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개츠비를 읽었을 때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개츠비를 읽었을 때, 또는 개츠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개츠비는 무슨 화려한 파티 이런 걸로 대변되는 남자가 아니라 그런 금수저 뭐 그런, 금수저는 아니겠다. 아무튼 그런 되게 화려한 셀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개츠비라고 개츠비로서 그렇게 표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저 최하급 그런 하층민이 야망 하나 가지고 그런 남자로서 그 자신의 꿈을 어떤 방식으로든 펼치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야망 또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굉장히 험블한 그런 스토리란 말이죠. 개츠비는 완전 흙수저고요. 돈도 없었고요. 그 부모들이 좀 그냥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뭐 약간 편법이든 불법이든 써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었고, 그 끝없는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게 진짜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인 것이지,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포괄하고 그런 게 개츠비의 어떤 그런 위대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근데 저한테는 아니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오자면은 결국 알미라는 거는 뭔가를 안다라는 거, acknowledge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부모는 너무 그 알미라는 거를 머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 부모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전혀 한 번도 태어나서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지만 분노는 느꼈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그런 어떤
짧은 생각과 어떤 그런 낮은 꿈을 저한테도 들이대고 저한테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집을 나왔던 것이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가당치도 않은 깜냥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언행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 부모를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왜 근무자흑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왜 우리 그 맥그리거가 옛날에 그 코너 맥그리거가 옛날에 진짜 지금처럼 대스타가 되기 전에 배관공인가 뭐 그런 걸 했었다면서요. 배관공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약간 좀 더러운 일을 했어.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게 나쁜 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했었다면서요. 청소부 같은 일을 했었다면서요. 청소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청소부가 아니라 뭐였지? 아무튼 뭔가 어려운 일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이렇게 50살까지 살면은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과감하게 이제 다른 길로 도전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행동이, 그런 언행이라든가 그런 행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행동한, 누구나 다 그렇게 뭐 나 흑수저랍시고 그랬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누구나 다 나오면은, 누구나 다 정주영이 될 것이면, 누구나 다 그 정주영이 될 것이면 누구나 다 맥그리거가 되겠죠. 근데 왜냐면 그런 어떤 가난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게 약간 무서운 게, 그것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서민의 삶도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을 그래도 영위할 수 있을 정도, 우리나라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5%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아웅다웅 하다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드니까 뭐 헬조선인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자신의 초기의 삶? 그거에 중독이 된다는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사람이 약해져요, 자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자신한테 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계속 그거를 그렇게 살게 되고 두려워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40살, 50살, 60살 그러다가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살던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뭐 저도 뭐 꿈이라든가 어떤 이상 없이 그냥 그러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냥 우리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신체도 배터리나 다름없어요. 시간 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저도 죽을 거예요. 자연사 하든 뭐 사고사로 죽든 뭐 병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저는 10년 전이 마치 어제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잠깐만. 그치, 10년 좀 넘었지 이제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의외로 인생이라는 게 덧없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네 싶었고, 제가 블로그도 쓰긴 했었지만 제가 스스로 일어섰던 거, 독립했던 시간까지 몇 년간을 준비를 했었겠죠. 사실 몇 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저축이라든가, 물론 돈은 꽤 많이 모였습니다. 제 어떤 퇴직연금도 많이 모였고 많이 모였더라고요. 확실히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나오려면은 20대 중반에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며 대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집에서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본론을 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빨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네가 우리랑 살 때도 이렇게 개판 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밥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편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다 했죠, 제가.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뭔가 뭐 쓰레기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와서 갠세일에 그렇게 놔요.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어수룩하게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청소를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전문 청소 업체처럼 잘하겠습니까? 전문 주부처럼 어떻게 잘하겠어요? 배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안 되네. 특히나 요즘처럼 AI 시대에는 AI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하면은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 약간 어수룩하게 하고 여기는 신경을 못 썼고 잘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시행착오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알므로써 어떤 서문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체화가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빨래통이 요 정도인데 그럼 한 요 정도 찼을 때 뭔가 해야 되고 그래야지 흰 빨래 그 다음에 일부 남은 공간에다가 검은 빨래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양말이랑 팬티 넣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경험을 하다 보면 쓰거든요. 그게 정말로 밀리미터 단위로 또는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쨌든 그 노하우가 체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집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 혼자서 이거 다 했거든요. 전부 다 했어요. 뭐 가구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처음 왔는데 알아가면서 AI한테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심지어는 청소 아저씨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옆에서 자꾸 참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답답한 거야. 얘가 뭐 한다고 꼴에 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해주면 금방 하는데 본인이 하면 금방 하겠죠. 당연히.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본인은 영문법 문제 하나 풀어보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못 풀 거잖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수능 영문법 정도는 그냥 보고 그냥 풀어요. 왜? 난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니까. 난 많이 아니까 원래부터도.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건 아니라고 보네. 밖에 나가가지고 너 왜 영문법 모르니? 왜 수능도 못 푸니? 너 성인 아니니? 너 대학생 아니니? 왜 못 풀어? 이렇게 하는 건 미친놈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 해보고 내가 못 해본 거면은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고 옆에서 막 겐세이 넣고 본인이 하려 그러면은 저는 도대체 언제 배우나요? 저는 빨리 언제 배워요? 저는 뭐 가구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언제 배우며 못질하는 거 언제 배우며 뭐 방 안에 습도 유지하는 거 또는 커튼 이렇게 치는 거 전 언제 배워요? 본인이 그렇게 다 해주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다 해주면 저는 언제 할까요? 그래 놓고선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래 놓고선 하나뿐인 아들을 친척들한테 이렇게 친척들 만났을 때 저를 욕함으로써 본인들을 드높이더라고요. 얘가 무슨 뭐 이거 빨래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나간다 그랬는데 할 수 있겠냐면서 은근히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까내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본인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본인들이? 아니거든요. 그 속내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고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 사람은 그런 욕을 듣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모든 사람한테 나는 병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는 제 부모가 왜 친척들 앞에서 그런지 알아요. 저희 친척들이 좀 잘 나가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라는 게 뭐 엄청난 뭐 재벌이다 이게 아니라 뭐 누구는 의사고 뭐 누구는 되게 여러분이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누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알만한 브랜드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왜 그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본인은 지위가 낮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라도 하고 싶은 자격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런 깜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면이라도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참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친척분들이랑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 삶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제 부모가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사는지는 사실 그분들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순간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되게 쪽팔리고 진짜 열받는데 그냥 제 나름의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막 해명하고 싶고 제가 왜 그때 그 친척들 앞에서 이러잖아요. 그 부모가 이랬어요 저한테. 얘가 옛날에 나한테 나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왜 나가겠다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제 부모는 친척들 앞에서 약간 저를 치기 어린 마음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근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놈으로 격화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제 월급에 손을 대서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제가 뭔가 취업을 하기 전에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뱅크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 뱅킹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몇백씩 가져다 쓰더라고요. 뭐 한 답시고. 그럼 저는 일할 맛이 안 나요. 아니 내가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를 이렇게 봐야지 그 보는 맛에 그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일할 맛도 나고 또는 힘들 때는 이렇게 좀 그래도 월급이 있으니까 참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잖아요. 그거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어차피 옆에서 척 가져다 쓸 건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걸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그냥 효도라는 마음으로 또는 효도라는 마음으로 내지는 보은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왜? 내가 취업을 하기 전에 방황하던 그 시절에 어쨌든 기다려줬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그때가 추석 때쯤이었거든요. 그 전에 회사가 9월달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지하게 나도 이제 재테크도 좀 해야 되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인가 아니면 3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면 나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내 월급에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나한테 말씀을 하셔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으면 아무튼 뭐라 그랬어요.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월급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제가 제 뱅크를 닫아버렸어요. 폐쇄를 했어요. 저 그것 때문에 되게 곤란했어요. 이 오픈 뱅킹을 해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어디 뭐 송금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되게 곤란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길래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걸 했더니 갑자기 반항한다면서 뭐라 그러길래 아 그럴 거면 나 집에 나가겠다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도와줄 필요 없으니까 됐다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다음날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집에 남아있게 됐었던 거예요. 저도 아직은 저도 제 탓도 있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안 그러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야지. 근데 그거를 1년 좀 조금 지나가지고 친척들 앞에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얘가 그냥 본인이 제 월급 함부로 쓴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본인들이 함부로 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친척들 앞에서는 얘가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그냥 나가겠다 그러더라. 근데 얘가 뭘 하냐, 내가 해줘야지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나는 씨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열받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부모한테 얻을 건 다 얻고 그냥 얻을 건 얻는 상태에서 내 자아 성찰, 내 것도 찾겠다라고 말했으면은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병신 같거든요. 왜? 책임은 안 지잖아요. 책임은 안 지고 그냥 권리만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에는 아무런 그런 그게 없지, 당연히. 근데 저는 제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책임진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 말하다 보니까 약간 열받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금은 뭐 늦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살짝 사실 나올 때는 늦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늦는 게 어딨어요. 인생에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지. KFC 할아버지는 70살 돼가지고 KFC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거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누군가는 80살의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60살의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40살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뭔가를 안다라는 거는 그거를 머릿속으로 안다? 그냥 대화 몇 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직접 대면해야 되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고 내가 피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내가 피땀 눈물 다 흘려봐야 되고 그래야지 그거를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진짜로 내 컨텐츠가 되는 거지. 집에서 뭐 대충 이거 스마트폰 하나 들고서 주저 떠드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리스펙하지 않아요. 제 부모처럼.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돈 조금 쥐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주식할라 그러고 뭐 되도 않는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제 위에 두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윗사람을 고를 때 되게 까다롭게 봐요. 왜냐면은 솔직히 스스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위에 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고 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로만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무슨 회사욕 맨날 회사욕하고 뭐가 불만스러운데 결국 그래놓고서 회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타입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나가든가 아니면은 뭐 능력을 키워가지고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인센티브를 받고 싶고 그러면은 받을 만한 지표를 들이대야지 회사에서도 아 오케이 이건 줄만하네 해가지고 주지. 그냥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진짜 알미라는 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 집안일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요,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겁이 많고 신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뻑뻑하고 뭔가 좀 어려워.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치만 거기서 시행착오해서 시행착오하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되네? 이게 바로 내 방식이구나.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제가 좀 작아요. 약간 모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약간 모텔 냉장고 같이 생겼어요. 사실 모텔 냉장고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제 새롭게 사주셔가지고 좀 좋았는데, 냉장고 하나 채우는 것도 그 작은 한정된 수납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고추장을 2kg짜리를 산 거예요. 고추장 2kg면 한 이만해요. 이거를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버렸습니다. 네, 버렸어요. 좀 아깝긴 하죠. 근데 그런 시행착오도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지금 화장실 청소도 거의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경험도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더럽죠. 더러운데 근데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왜? 이게 내 삶의 자취이며 그런 것이니. 저는 뭐 집에 많이 바퀴벌레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맨손으로 그냥 잡아요. 왜? 내 집이니까. 내 물건이잖아요. 내 집인데 그게 곤충이든 뭐든 감히 와가지고 더럽힌다? 바로 맨손으로 잡고 던져버리거나 그래버립니다. 거미줄 쳐져 있더라고 아까 전에. 웬만하면 사실 저는 거미는 좀 좋아하는, 뭐랄까, 거미는 약간 익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웬만하면 확 죽여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거슬리는 위치에 있길래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다 거미줄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소중한 자취라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알미 있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남한테 그런 어떤 속도라든가 남한테 그런 과업 같은 것들을 강요하는 인간들은, 저는 나이 먹고 그러는 거는 상대하기가 싫고, 그냥 애들이 그런 거면 그냥 귀여워서 봐주긴 하겠지만, 이제 애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러면 용납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나이 처먹고 그러는 거면은 넌 너무 상대하기 싫어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인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연들을 다 쳐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갑이에요. 동갑이면은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약간 돈을 뭔가 재테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빠듯할 수도 있고, 제가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 일로 미뤄둘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엄청난 행군을 하고 왔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집에 잠깐 와서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 소파에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두고 못 보죠? 야, 빨리 씻어라 이러죠. 들어왔으면 빨리 씻고 그러고 나서 쉬어야지 왜 그러고 있냐. 근데 그거 진짜 열받거든요. 나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일어날 건데, 다시 입 아프죠. 그런 말하면은. 옛날에 EBS에 이거는 이제 저기 수학 정승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EBS인가 어딘가에 실험 그런 거에서 그런 게 있었대. 외국 부모들은, 이거는 한국 부모를 욕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외국 부모들은 부모님이 학교 가가지고 직접 애들 공부하는 거 보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이제
그냥 두고 본대요. 그 자기 자식이 이렇게 좀 수학 문제 못 풀 수도 있잖아요. 못 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본대요. 뒤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나, 아니면 내 자식이 저 문제를 어떻게 풀까. 못 풀면 또 뭐 좀 위로 좀 해주고. 근데 한국 부모들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를 못한대요. 뒤에서 야 5잖아 5, 정답 1이잖아 1 이런대요. 그러면은 그 애기는 도대체 언제 그게 그 숫자 5라는 계산식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며, 객관식 정답 1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를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이 친구가 이 정답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부모고 진짜 선생이지, 내가 옆에서 야 병신아 이건 1이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솔직히 지 잘난 맛에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나이 먹고 왜 그 애들 가는데 가서 끼세요. 걔는 아직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고, 본인은 나이 다 처먹고 나이 20살 먹은 인간이 중학교 문제 푸는 게 자랑이에요? 몇 년 동안 살림했던 양반이 이제 살림 좀 배우려고 하는 애한테 옆에서 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10년 20년 됐다고 뭐 임원 승지도 못한 나부랭이가 신입사원한테 진짜로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자랑이냐고.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생각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약간 진심이 담겨서 그런지 좀 약간 울컥했습니다. 다들 이제 좀 주말 잘 쉬시고 좀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이제 낮잠 잘 거예요. 왜냐면 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요. 어제 2시에 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제 말씀을 듣고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행복하게. 이것도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각자의 그게 있는 것도, 누군가는 나폴레옹이나 아인슈타인처럼 4시간만 주무시더라도 충분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끝 마칠게요.